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통감각, 코먼센스, 센스 코미니스, 게마인진, 즉 공통감각과 연관해서 덕에 대한 저의 불충분한 생각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덕은 탁월함을 뜻합니다. 그리스어로 덕은 아랫대를 뜻하고 영어로는 이제 버처, 독일어는 튜겐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 덕은 그 탁월함에 있어서 탁월함은 능력의 탁월함을 뜻하는데, 그 능력의 탁월함은 다양하게 이렇게 말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의 탁월함, 지혜의 탁월함, 자기 통제의 탁월함 등등. 덕은 능력의 탁월함을 무엇보다도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능력의 탁월함을 나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것은 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은 예를 들면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통해서 테크네를 극복하려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유르겐 하버마스도 이성적 합리성, 즉 목적 합리성을 통해서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덕이 테크네하고 구별되는 것은 덕이 능력의 탁월함을 항상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과 무엇에 참된 근거를 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제대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제 로곤 디도나이, 우리가 정당화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당화를 제시하는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훈련하고 배울 때 우리는 무엇을 갖다가 제대로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행동은 주어진 문맥에서 가장 적합하게 잘 처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용은 이 점에서 중간이 아닙니다. 중용은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하고 두껍고 때로는 이것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의 복잡성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상의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덕적 심사숙고가 동반된 상태에서 잘 행동하고 결정할 때 한해서만 우리는 지혜의 어떤 덕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은 누구에게 배울 수도 없고 누구에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배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습득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각자가 자신의 이제 무절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법을 갖다 배운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훈련하고 반복하고 스스로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 본인이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요거를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덕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덕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덕은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함으로써 서서히 형성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로마는 10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로마는 또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몰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형성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과 반복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덕이 몸에 배었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확고한 어떤 습관으로서 우리에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덕을 통해서 우리가 테크네를 극복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성적 합리성을 통해서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적의 올바름과 그 올바름을 실현하는 수단의 적합성만이
옳은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치가 탁월한 테크닉의 소유자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나치를 덕이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덕과 테크닉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건 뭐냐면 능력의 탁월함을 좋은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데서 덕과 테크닉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능력의 탁월함을 늘 좋은 목적으로 해서 사용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성적 합리성, 즉 목적도 옳고 그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수단도 도덕성을 충족할 때 그 이성적 합리성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덕을 통해서 테크닉을 극복하듯이 이성적 합리성을 통해서 도구적 합리성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도구적 합리성은 나쁜 목적을 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구적 합리성을 우리는 항상 좋은 거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목적은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겠죠. 수단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수단이 우리는 적합할 수도 있고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도 좋고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도 적합할 때 우리는 이걸 최상의 활동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절멸하기 위해서 나치는 가장 효과적인 시클론 베타라고 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합니다. 나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갖다가 적합하게 선택했지만 유대인을 절멸한다는 그 목적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나치는 나쁜 목적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게 나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구적 합리성의 소유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좋은데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부적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에 빠진 자를 갖다가 우리가 인공호흡을 시켜서 구해야 되는데 심폐소생술을 갖다 할 줄 몰랐거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갖다가 엉뚱한 부위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될 때 동기나 의도는 참 좋았는데 그 동기나 의도를 갖다 실현하는 수단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최상의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목적도 나쁘고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수단도 부적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라고 한 총통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병사들을 갖다 개 죽음으로 몰고 가면 이거는 가장 최악의 활동이라는 거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그 파울루스 중장에 대해서 그 아주 부당한 명령을 내렸던 히틀러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덕이 있는 자들은 일관성과 탁월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유명한 말이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그들은 사라져갈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덕을 형성한 사람들은 그 탁월함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은 활동이라든지 기능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뿐이지만 그 탁월함은 늘 몸에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테랑으로서 원로로서 이렇게 존중을 갖다가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사람이 혼자 살 때는 정의와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들과 더불어서 공동체의 삶을 갖다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질서, 즉 정의로운 삶을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의가 법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나를 갖다 묶어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질서, 즉 정의로운 감각을 갖다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덕을 갖다가 실천하고 그 덕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덕이 있는 자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인간이 세계 안에 거주하는 한 방식입니다. 공화국의 삶은
덕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피어나고 유지됩니다. 우리가 민주정치가 잘못되면 중우정치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타락하는 것 갖다 막아주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덕을 갖다가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덕의 형성은 나의 권리와 너의 권리를 갖다가 조화로운 공존 가능하도록 사용하는 그런 공통의 감각을 갖다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든 간에 공통 감각을 갖다가 익히고 생활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노병은 죽지 않죠. 단지 그들은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테랑, 레전드, 원로 등은 타인들에게 모범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공동체는 원로들이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바로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모방의 그 대상이 될 때 그 공동체는 존중 내지는 존경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성숙한 어떤 질서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덕에 대한 지식이 인간을 덕스럽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덕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는 덕을 형성해 갑니다. 신학자가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탁월함을 갖다가 드러내 준다라는 거죠.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덕을 갖다가 지니는 겁니다. 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정의라고 하는 덕을 형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덕에 대한 많은 지식이 인간을 갖다가 덕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덕은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반복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서서히 얻어지기 때문에 덕스러운 행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덕을 비로소 소유하게 됩니다. 나에게 타당한 것이 모두에게 타당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타당하면 그것은 나에게 타당합니다. 나에게 타당한 것을 모두에게 타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보편화하는 것, 이게 바로 공통감각의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타당한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타당한 것을 보편화하는 능력, 감각을 실천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타당한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타당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을 갖다 보편화하는 이런 열려있는 이런 감각을 우리는 공통감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 공통감각을 갖다 익힌다라는 것, 이거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만이 탁월함의 어떤 덕을 갖다가 아름답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인간을 갖다가 정의롭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정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정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만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덕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의란 각자에게 그에게 속한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항상 같게 대우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이 균형 감각을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정의라고 하는 덕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특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고 특정한 아테네의 시민이고 베를린의 시민이고 서울의 시민입니다. 인간에게 공통인 것을 따르고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안에서 각자는 개별자로서 자신의 보편적인 인간성을 실현해 갈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판단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안에서 각자는 자신의 주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권적 삶이란 타인의 도움 없이 각자가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해서 그 판단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미에서
책임을 지는 삶을 뜻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계몽된 삶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별성과 보편성을 갖다가 끊임없이 화해시키고 중재하고 통일된 것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인간의 인간성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 저의 불충분한 덕에 대한 덕과 공통감각에 대한 저의 불충분한 견해를 마치겠습니다.